무해지는요 금융위원회에서 작년 11월부터 때렸던 겁니다. 올해 4월에 바뀌는 거고요. 제가 이 강의하기 전에 다른 회사의 영업방향 방송들을 좀 봤거든요. 봤더니 놀라운 사실은 똑같이 우리랑 실비개혁 무해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힘줘서 그 부분에 포커싱을 안 하시면 다른 설계사가 얘기한다는 거예요. 삼성화재 안산지점 김말숙이가 설계하는 게 맞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설명하시는 게 맞겠습니까? 전 여기 계신 분들이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듣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아까 보셨겠지만 각약 숙제가 5개 있었잖아요. 한번 왜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지 내 머릿속에 새기시고 그 다음에 꼭 각약같이 연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분들 잘 들리세요? 네. 머리 안 아프세요? 이쪽 머리 안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바뀐다는 걸 1교시에 들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제안을 할 것이냐, 무엇을 갖고 판매할 것이냐. 정말 놀랍게도, 정말 대단하게도 제가 이번에 가져온 내용은 하나도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 아시는 내용. 담보 예전에 다 팔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으로 강조해야 될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실비가 바뀌는 만큼 다빈도 경증 질환에 대한 치료를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일단 또 하나, 우리 물론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4세대 실손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4세대 실손 자체가 중증의 구멍이 뚱뚱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비할 수 있는 증권을 마련해 줘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자, 아까 배우셨습니다. 한번 다시 복귀해 볼게요. 자, 실비제도가 바뀐다고 했습니다. 이제 몇 세대로 바뀐대요? 5세대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제일 골 때리는 건 급여라든지, 급여도 많이 바뀐다고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비급여예요. 비급여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부담 몇 프로로 바꾼대요? 몇 프로? 비급여 자부담 실비 몇 프로랍니까? 이제 앞으로 50%요. 50%. 그리고 비급여 비급여 한도 얼마로 줄인대요? 1,000만 원. 얼마로요? 1,000만 원. 자, 50% 1,000만 원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5천만 원에 30%였는데 이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중증은 그대로 두겠다는 건데 경증은 그렇게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저희 헛똑똑이 친구들이 제가 야 실비 말고 진단비 준비해야 돼, 술비 준비해야 돼 이런 보험 얘기해도 그런 헛똑똑이 애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야, 실비 하나 하면 되지. 실비 하나 하면 되지. 실제로 그렇게 준비하는 친구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실비가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실비 하나만 가지고 병원 못 가요. 실비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50% 자부담이 무서워서 병원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달부터 지금 당장 움직이셔야 되는 건 이런 것들, 실비가 있어도 병원 못 가는 거, 아니면 실비 자체를 유지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비갱신으로 완납할 수 있는 이런 증권들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 한번 여쭤볼게요. 비갱신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안 비싸요? 자, 비갱신으로 다 넣어주면 좋은데 고객들은 비싸서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4월 달에 바뀌는 거 있다고 그랬어요.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뭐가 올라간다고 했습니까? 무해지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무해지를 활용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2월 3월이 여러분 역대급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고 한번 계속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비는요 여러분 계속 바뀐다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1세대 실손 처음에는요 그냥 자부담 5,000원 외에는 전혀 부담할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세대 실손을 내놨어요. 그리고 급여 비급여 합해서 자부담 10%를 딱 만들어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될 것 같아. 비급여 자부담 20% 높였고요. 갑자기 3세대 실손이 17년 4월에 나와서 갑자기 비급여 3종이라고 해가지고 도수치료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제에 대해서 갑자기 30% 자부담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4세대 나왔더니 이건 더 환장합니다. 4세대 급여는 자부담이 몇 프로일까요? 몇 프로요? 여러분 모르시겠으면 제 손가락을 보시면 돼요. 안 보이시나요? 손가락이 좀 짧아서 안 보이시나요? 자, 20%. 자, 비급여는요? 자, 그 놀라운 사실, 그동안 1, 2, 3세대는요 자부담의 상한액이 없었잖아요. 상한액이 있었죠. 200만원 200만원 있잖아요. 200만원이 넘어가면 다 누가 내주는 거예요? 보험사에서 해준다고요. 그런데 4세대의 비급여는요 고객들이 안 바꾸는 이유가 있어요. 비급여 자부담이 30%인 것도 문제인데 상한액이 어떻게 됩니까? 비급여 자부담 상한액 얼마예요? 4세대 얼마입니까? 자신있게 얘기하겠어요. 네? 30%라니까 30%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30%인데 상한액이 얼마냐고요?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대답 못하는 겁니다. 없어요. 그럼 극단적으로 내가 5천만 원 썼어.
5천만 원 썼으면 비급여 30%니까 내부담액 얼마예요? 얼마예요? 계산 안 되십니까? 5천에 30% 1,500이지 않습니까? 1,500인데 예전에는 1,500? 200만 원 넘어가는 건 나머지 1,400 니들이 내주겠지. 근데 4세대는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5세대는요 더 골 때리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실손은요 문제가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비급여 치료가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보셨습니다. 관리급여라는 걸 만든대요. 관리급여. 자, 관리급여라고 해서 급여가 아니라 그냥 실상은 비급여인데 병원마다 편차 있게 병원비를 막 부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관리급여를 묶어서 나라에서 이제 병원비를 묶어서 아주 그냥 이건 얼마야, 이건 얼마야 이렇게 그냥 관리하겠다고요. 관리급여니까 급여가 되나 보네? 아니에요. 어떻게요? 관리급여. 나라에서 관리는 하지만 실상은 비급여. 90에서 90% 내가 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비급여랑 절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한 장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일단 2번 한도가 바뀝니다. 일단 자 볼게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아까 중증과 비중증. 중증은 크게 바뀌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아까 잘 기억해보세요. 중증은 어떤 환자라고 그랬죠? 중증은 누가 그랬어요? 누구? 산정특례.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중증은 산정특례래요. 산정특례 뭘 때 받을 수 있어요? 암, 뇌, 심, 희귀난치성 질환 뭐 이런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그럼 사람들이 아픈 게 다 중증이에요? 나 아파 정말 죽겠는데, 아파 미치겠는데 중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산정특례 못 받으면 중증이 아니라니까. 이게 골 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바뀐다? 이번 한도가 비급여, 만약에 이제 비중증이야, 비급여야, 어떻게 바뀐다고요? 이번 한도 1,000만 원 내리겠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의료급여 내리시고요. 자부담 한도를 50%로 늘리겠다는 거. 통원도 이제는요, 골 때려집니다. 5만 원 또는 50% 중에 더 큰 거. 이렇게 바꾸겠답니다. 결국 돌려받는 금액이 계속적으로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비용 입원 수술에 대해서도 자부담이 계속 늘어날 거고요. 다빈도 통원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겁니다. 결국 실손 말고 우리는 대체제가 필요합니다. 실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손을 대체할 수 있는 담보들이 꼭 필요합니다. 와, 천호전 실손 정말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이제 실손 가지고 안 되는 거라. 이제 실손 가지고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자, 결론적으로 이제 실손 변화했기 때문에 보장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실손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새롭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요 이렇게 컨설팅을 했습니다. 밑에 실비를 깔았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과 함께해서 일단 나오는 병원비를 해결하고요. 그보다 더 들어가는 비용들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진단비, 수술비, 입원 일당 이런 것들을 구성했습니다. 사실 요 위에 있는 것들은 고객의 가족력이나 직업이나 습관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컨설팅의 영역으로서 그대로 뒀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컨설팅의 기초값인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내용과 실손 의료비의 자기부담 등 이런 내용들이 싹 다 바뀐다는 거죠. 계속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손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컨설팅 증권 하나 만들어줘야 되냐면 이렇게요. 첫 번째는 보험료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보험료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자, 우리 지속적으로 실손의 보험료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고객들이 처음엔 실손 싸서 잘 유지하고 있다가 지금 벌써 얼마가 됐습니까? 벌써 25년 2월이에요. 실손이 몇 번의 갱신을 거치고 나서 지금 보험료가 너무나 많이 올라가 실제로 나이가 들었을 때 병원을 정말 가야 되는 그 나이에는 실손을 제대로 유지 못하는 고객들이 생각보다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험료 변동 없이 적어도 고객들 예측 가능할 수 있는 증권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실손은 완납이 없습니다. 내가 보장받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그 보험료를 내야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젊을 때 아픕니까? 나이 들 때 아픕니까? 일반적으로 나이 들어서 아파요. 일반적으로 나이 들어서 아픈데 결론적으로 나이 들어서 아픈데 나이 들어서는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고객들께 너무 뻔한 얘기지만 경제활동 기획 우리는 그들이 준비할 수 있는 증권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비갱신이라고 하니까 너무 비싸서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워했죠. 제가 좀 이따 해결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실손 개정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비급여, 아니 이거 경증이라고 써놨지만 사실상 산정특례 되는 것 말고 나머지 것들,
설령 산정특례가 돼서 중증이라 하더라도 비급여 자부담 한도가 없다 보니까, 자부담 상한액이 없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문제가 돼요. 자부담 상한액이 없다 보니까 내 자부담 때문에 실손이 있어도 병원 못 가는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비갱신의 보장이 점점 확대되는 그런 담보들을 넣어줘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요, 오늘 여기서 3+2 가장 핵심이 되는 담보 3가지와 거기서 그것들의 담보를 더 확실하게 장점을 부각할 수 있는 담보 2가지를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1호종 수술비입니다. 자, 1호종 수술비는요 정말 놀라운 담보입니다. 일반적인 질병 수술비와 다르게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자, 경증이 몇 종이죠? 가장 경증이 몇 종이에요? 1종입니다. 가장 중증은요? 5종이죠. 자, 1호종 수술비의 정말 장점은 1종 경증부터 5종 중증까지 수술을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한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메리츠의 1호종 수술비에 정말 큰 강점이 있습니다. 자, 메리츠의 1호종 수술비를요 간혹 현장에서 물어보세요. 왜 타사보다 비싸냐고. 왜 타사보다 비싸냐고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왜 DB보다 10,000원 비싸요?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저는요 그 10,000원보다 더 큰 차이가 바로 보장에 있다고 봅니다. 한번 여기 여쭤볼게요. 여러분, 보장이 제대로 안 되고 싼 게 나요? 보장이 제대로 돼도 좀 더 비싼 게 낫습니까? 당연히 보장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명제인데 가끔 저희 교육할 때 전화를 주세요. 아니 DB보다 보험료가 왜 이렇게 비싸요? 못 팔겠어. 보장, 여러분 우리는 보험, 여기 보험 영업하시는 보험 설계사시지 않습니까? 보험이라는 건요 싼 게 비지떡이에요. 저는요, 저 몇 살처럼 보이세요? 대답 잘하세요? 몇 살처럼 보이세요? 30대 좋습니다. 앉아 계세요. 자, 또 47 누가 나가세요. 제가 올해 42이에요. 42년 살았는데 42년 살면서 제가 딱 하나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건 싼 건 비지떡입니다. 싼 건 비지떡이에요. 알리, 태무, 중국산 물품들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 대부분 99%는 제가 사보니까 진짜 안 좋더라고요. 보장, 보험도 똑같습니다. 아니 싸면 MG손해보험 가서 가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MG 진짜 싸요. MG 망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걔들 그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롯데손해보험 그거 걔들 싸요. 근데 걔들도 어떻게 됐어요? 거의 망해가고 있어요. 자, 보험은요, 보험은 비싼 만큼 가치라는 겁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여기 롯데구나. 말씀해야지. 자,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자, 같이 한번 우리 복귀해 볼게요. 우리의 1호종 수비가 왜 좋은지 복귀를 하겠습니다. 머릿속으로. 자, 저는요, 이렇게 외웠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고 있고 뒤에도 안 써 있는데 요거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이렇게 외웠습니다. 아마 소두성 이전에 온 강사들이 얘기했겠지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우리 메리츠 1호종 수비의 초강력 강점은요, 기왕이면 선빵치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싸움 좀 하시나요? 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고등학교 때 좀 칼 좀 씹으셨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대답 잘못하면 칼 맞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잘못했으면 죄송합니다. 자, 이왕이, 자, 저는 딱 봐도 싸움을 좀 못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하도 제가 맞고 다니니까 선빵 좀 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선빵 치면 필승이라고. 자, 그래서 기왕이면 선빵 치기로 외워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기왕이면. 두 번째 뭐라고요? 자, 같이 다시 한번 뭐라고요? 기왕이면 선빵치기. 좋습니다, 여러분. 아, 제가 대답을 되게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대답 안 하시고 하고 하시고 계신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과 나온 것 같으세요? 대학은 나온 것 같으세요? 대학은 나왔습니다. 안타깝게 여러분들의 정말 영원하시고 바라서 대학을 안 나와야 되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자, 무슨 과 나온 것 같으세요? 체육과요? 나 운동 잘하게 생겼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요, 얼굴이 이렇게 안 생겼어도 심리학과 나왔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심리를 좀 꿰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심리 맞춰볼까요? 빨리 끝나고 밥 먹고 집에 가서 눕고 싶다. 아닌가요?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왜 갑자기 제 걸 말씀드리냐면 제가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오고요. 제가 방금 여쭤보고 대답하시라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몇 분 계실 텐데, 자, 군대에서 이런 거 있어요. 혹시 여성분들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복명복창이라는 거 있습니다. 군대는요, 복명복창. 명령을 받으면요, 내가 뱉어야 돼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사고 나거든요. 얘가 제대로 대답을, 내 명령을 들었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머릿속에 기억하는 걸 적어도 대답을 해야 그렇게 가능하다고 해서 복명복창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유태인들이 공부 되게 잘하잖아요. 유태인들의 도서관에 가면요, 신기하게 이렇게 조용하지 않아요. 걔들은 엄청 떠듭니다.
그 학습법이 바로 하브루타라고 하는데 뭐냐면 유태인 애들은요 이걸 얘기하면서 외워야 직접 내가 머릿속에 기억에도 남고 나중에 누군가를 알려주거나 누구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을 때 직접 입에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자 이거 얘기하니까 또 까먹으셨을까봐 물어볼게요. 자, 우리 메리츠 1호종 수비의 장점, 아까 제가 문장으로 얘기했던 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했죠? 기왕이면 선빵. 자, 이거 봐. 또 얘기 안 하니까 서로 막 달라지잖아. 여긴 선빵치고 여긴 기왕이고. 자, 다시 같이 해볼게요. 자, 기왕이면 선빵. 자, 좋습니다. 자, 기왕이면 선빵치고. 자, 이것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기 다 장점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기왕력 보장해줍니다. 기왕력 보장해줍니다. 그리고 선빵치게요 들어가지 않습니까? 선천질환 보장해줍니다. 반복 보장해줍니다. 치게요, 치질, 제왕절개 요실금 해줍니다. 이렇게 다 외워지죠? 네. 외워졌나요? 네. 자, 기왕력. 자, 다시 한번 같이 외워볼게요. 기왕이면 무슨 뜻이었어요? 뭐가 보장된다고요? 기왕력 보장된다고요. 선빵치게요. 선 뭐라고요? 선천질환. 반은요? 반복 보장해준다고요. 치게요. 치 뭐였어요? 치질. 개는 뭐예요? 제왕절개. 요는요? 요실금 해준다고요. 요거 진짜 우리 메리츠의 강점입니다. 메리츠의 강점. 자, 그래서 우리 메리츠의 1호종 수술비는요 이런 고비용 1호종 나눠서 보장해주고요, 사랑하면서 받을 수 있는 어떤 수술이든 대부분 수술 다 보장해줍니다. 그래서 꼭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수술들 대부분이 우리 1호종 수술비에서 실제로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1호종과 많이 겹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자 나이대별로 쭉 보니까 이런 수술들을 많이 하는데 연령별로 살짝 다를 뿐 백내장, 제왕절개, 치액, 일반 척추 수술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죠. 참 수술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 1호종 수술비와 실비 같이 가입하면 물론 최고인데 둘 중에 어떤 게 보험금이 더 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별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자, 다른 거 찍지 마시고 요걸 하나 찍어보세요. 요건 세대별로 실손을 비교해 놓은 거니까 물론 요 내용 중에 여기 중간의 내용이 조금 애매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장 크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5세대 가안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장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 찍으셨나요? 네. 찍으셨어요? 다 찍으셨어요? 어서. 아, 비키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일단 실비가 바뀐다고 하는데 일단 중요한 건 어쨌든 중증은 괜찮아요. 중증은 뭐 괜찮다기보단 어쨌든 실손의 가장 큰 맹점 먼저 말씀드리면 뒤에서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요거예요. 물론 중증 4세대와 크게 바뀔 게 없다고 했지만 제일 큰 문제는 비급여라는 거. 4세대 자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문제가 5세대로 오롯이 이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아까 보셨듯이 2013년 4월 이후의 실손은 만기 재가입형이에요. 내가 정말 좋든 싫든 무조건 지금 파는 실손으로 언젠가 갈아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4세대를 판 게 21년 7월부터거든요. 4세대 실손 만기 재가입형 몇 년이에요? 5년. 몇 년형이에요? 5년. 4세대 5년이에요. 그러면 26년 7월에 벌써 만기 재가입 주기가 돌아와요. 벌써 지금 여러분 골때리게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먼 현실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26년 7월에 우리가 당장 불편하지만 마주해야 되는 진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 자, 일단 기본적으로 중증 자체의 문제는 바뀌는 게 없네? 그렇다 하더라도 4세대 실손의 문제였던 걸 그대로 이어받았다. 어떻게? 비급여의 자부담 상한액이 없다. 내가 5천 냈으면 30%인 1,500 있어야만 병원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중증이라면 골 때려지는 겁니다. 한도 자체도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문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부담, 내가 자부담 비율 자체가 30%가 아니라 50%로 격상된다는 거. 요 문제 같이 보시겠고요. 자, 그러면 자, 이런 다빈도 수술들 어떻게 많이 받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손, 치액 보겠습니다. 세대별 자기부담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왜 얼마나 문제가 복잡해지는지. 그나마 1, 2, 3세대는 큰 문제가 없어요. 실손 있으니까 요 정도만 내가 부담하면 되겠네 라고 하겠지만, 자, 어떤 누구에겐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어떤 누구에겐 큰 금액이 되는 겁니다. 5세대가 되는 순간 자부담이 25292원으로 늘어납니다. 252만 292원. 왜 1호종 수술비는 그럼 꼭 가입해야 되는 거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금액을 상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1호종 수술비의 강점을 여러분, 수술비니까 그냥 가입해, 뭐야 하나 안 할래, 할래 말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실비를 국민 10명 중에 9명이 가입한 것처럼 우리 고객들께 꼭 가입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5세대의 높은 자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게 바로 1호종 수입입니다. 비염 보겠습니다. 약 15만 3천 원. 역시 비염 1종에서 나와서 내 자부담을 상쇄시킬 수가 있고요. 오히려 이건 좀 남겠네요. 표피난종 보겠습니다. 5세대 물론 금액 크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도 상쇄할 수 있다는 거. 중요한 건 다른 세대보다 5세대의 자부담이 훨씬 높다는 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방의 양성 종양 보겠습니다. 와, 약 요 영수증으로 계산했을 때 약 82만 4천 원 정도. 기존의 실손의 자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술비는 필요 없어. 1호종 수비 전혀 필요 없어. 실손만 있으면 돼. 라고 했다면 이제 우리 당장 실손이 바뀐다는 게 기정사실화가 된 이상 여러분들은 수술비를 꼭 컨설팅 해줘야 됩니다. 지난달에 1호종 수비가 출시되고 나서 새롭게 제대로 출시가 되고 나서 여러분들 좋잖아요. 이제 유병자도 가입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컨설팅하지 않았던 고객들 다 이걸 넣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 메리츠의 1호종 수비가 너무 좋았어요. 예전에 21년 1월 달에 손해율이 높아서 닫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요 무려 4년 만에 다시 연 겁니다. 유병자에게도. 그럼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고객들이 다 나의 가망 고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에요 마감이 진짜 힘들긴 했는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지난달 매출 들어온 거의 증권의 절반이 다 1호종 수비를 끼고 있었어요. 그만큼 고객들도 1호종 수비에 대해서 니즈 환기가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특히나 이장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80만 원이라는 금액 대비 1호종 수비의 보장 금액이 낮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렇게 진행됐을 때 이 자부담액을 이 정도 충당해 줄 수 있는 담보 또한 없습니다. 아니면 이 담보를 놓고 우리가 지금 팔고 있는 질병 수비를 같이 넣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자 이제 앞으로의 컨설팅은요 5세대 실손의 자부담을 어떻게 할 건지 5세대 실손이 있어도 보장되지 않는 영역을 어떻게 할 건지가 컨설팅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냥 진단비를 보너스로 받는 거 이게 컨설팅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궁의 폴립 역시도 자부담 늘어나고요. 역시나 1호종 수술비로 상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제왕절개 물론 기존 실손은 다면책이었습니다만 5세대 실손이라는 건요 나빠지면 좋아지는 건 찔끔찔끔 내놓더라고요. 제왕절개 해준다고 합니다. 보장 비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1호종 수술비 아까 치계요 제왕절개 보장 나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보장 범위 넓고 5세대 실손에 보장되지 않는 부분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포인트 잡아서 같이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호종 수술비는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존의 실손을 이제 자 보세요. 기존에 우리가 3세대 4세대 실손 전환 활동할 때 1, 2세대 실손 고객들 전환하기도 많이도 했지만 많이 했다고 하지만 아까 고객수 보셨잖아요.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공청회 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1, 2세대 콘크리트 실손들 있죠. 2013년 4월 이전 실손 보험료는 3년 내지 5년마다 보험료가 올라가도 절대 그 제도가 바뀌지 않는 것들 이거 그대로 냅두면 이거 실손 개혁 아무 의미 없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1, 2세대 실손이 많이 갈 거라서 이거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계약을 재매입하든 매입 안 해? 그러면 그 계약에다가 이걸 약관을 아예 소급해서 적용하겠답니다. 어떤 걸 재가입 약관을 거기다 집어넣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 때려지는 거예요. 이제는 2세대 실손이니까 자기가 괜찮아. 자기 건 안 바뀔 거야. 고객님 1세대 실손이라서 거의 괜찮아요. 안 바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실손이 바뀔 수 있구나. 아니 바뀌는구나 라고 보시고 그 자부담을 정말 늘어나는 그 자부담을 상쇄할 수 있는 증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리츠에서 1월달에 1호종 수비 내놓은 게 그냥 내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장 팔기 좋은 적기에 나온 담보기 때문에 딱 내놓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호종 수술비 정말 좋습니다. 다른 수술비와 비교해도 아니 타사와 비교해봐도 정말 좋은 담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포인트 잡아 말씀을 드리면 DB랑 비교하면서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이 계세요. DB가 제가 아까 우리가 DB에 비해서 반복 보장도 되고 선천질환 보장되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보니까 우리 기왕력 보장되는 거 관련해서 저한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이우찬 씨!
그렇게 화가 나신 분들은 저한테 이유창님, 이유창 차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꼭 이유창 씨! 교육 똑바로 하세요! 무슨 말씀이시죠? 뭐라고 얘기하시나 보니까 DB 쪽에서 기왕력이 보장된다 그랬대요. 자, 근데 메리츠의 1호종 수비랑 걔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의 1호종은요 표준체 유병자 상관없이 기왕력이 보장이 돼요. 그런데 DB 거는 제가 약간을 다 지어봤거든요. 표준체에는 기왕력이 보장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유병자만 기왕력이 되는 걸 해놓은 건 있어요. 그렇다고 해도 어쨌든 나머지 단점, 걔들은 반복 보장 안 되거든요. 연간 3회값밖에 보장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치계요 이런 우리의 강점을 걔들이 따라올 수는 없습니다. 보험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제대로 보장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그러면 자, 이렇게 경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암뇌심장은 연간 5천에 급여는 20% 비급여는 30%인데 요거 문제가 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중증은 문제 안 된다면서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애초에 4세대 실손이 비급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요.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4세대 실손에 비급여 자부담은 몇 프로죠? 몇 프로예요? 30%잖아요. 자, 30%인데 자부담 상한액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내가 5천만 원 쓰면 얼마 내야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짜리 치료를 받으면 얼마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대 세브란스 가서 실비 있으니까 중입자 받았어. 5천만 원짜리. 아, 좋대. 전립선을 그대로 냅두고 전립선암이 사라졌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소변이 콸콸콸 나옵니다.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5천만 원짜리 치료를 받았는데 내 자부담이 얼마라는 거예요? 1,500. 그럼요. 4세대 실손 갖고 있든 5세대 실손을 갖고 있든 1,500이 없으면 실손 있어도 쓸 수 있어요? 쓸 수 없어요? 없어요. 1,500은 어디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집에 1,500이 있겠죠. 서랍 열어도 1,500이 있고 밥솥 열어도 1,500이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객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암내심. 자, 우리 가장 중요한 거 1호종 수술비 물론 좋습니다. 1종 경증부터 5종 중증까지. 그리고 암도 보장되죠. 정말 좋은 담보 맞습니다. 근데 그 담보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수술을 해야만 보장 나가잖아요. 그럼 수술을 하지 않는 담보도 아까 이 실손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암내심에 대한 컨설팅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한국인 2명 중에 1명은요 암내심으로 사망하고요 치료비용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건강보험과 실손으로 직접 치료비 내기가 어렵죠. 그리고 또 치료비를 위해서 교통비, 재활비, 아니면 환자방 등등 간접 치료비 어마무시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흔한데 치명적이고 오랫동안 많은 비용 들어가기 때문에 암뇌심에 대한 컨설팅은요 사실상 우리의 핵심입니다. 암뇌심보험은 정말 핵심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자, 그러면 실손이 이 암뇌심보험도요 계속적으로 변화해 왔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암진단비 있잖아.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담보들 우리 실손이 변화하면서 보험회사는 그걸 대체하기 위한 담보들을 많이 내놨어요.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우리 담보가 이번 달 아니 당장 5세대가 나온다고 해서 최근에 바뀐 게 아닙니다. 작년에 암주 치료비 나왔다. 그 전부터 보험은 계속 변동되어 왔습니다. 사실 언제부터 변동되었냐? 그 전에도 있었지만 가장 본격적인 변동은 4세대 실손이 나오기 직전부터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비급여의 자부담 상한액이었기 때문에. 자, 2020년에서 21년 초에는 그래서 이런 담보들이 나왔습니다. 암은 치료비를 강화시켜줬고요. 뇌심은 진단비를 강화해왔습니다. 자, 일단 암수술비의 한도가 올라갔고요. 이런 담보가 생겼어요.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듣도 보지도 못한 담보입니다. 암수술비는 있었어요. 한도가 작긴 했지만. 암 진단비 있었습니다. 근데 진단비, 자, 암 진단비 여기 2억 가입하신 분 계세요? 나 암 진단비 2억 가입했다. 다들 2억, 주머니에 2억짜리 증권 하나씩 다 넣고 이렇게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자, 암진단비 2억을 왜 가입 못합니까? 왜 가입 못해요? 비싸서요. 비싸서 못하는데 치료비용들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암진단비 대비했을 때 약 18%, 약 15% 정도에서 가입할 수 있는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가 나왔습니다. 암이라는 게 수술을 많이 할 줄 알았더니 수술하는 게 아니라 이런 치료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표적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담보가 나왔고요. 뇌심 관련해서도 기존에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같이 보장 범위가 작았었는데 이제 보장 범위를 굉장히 많이 늘렸다고요. 자, 비급여의 자기부담 상한액이 없다 보니까 4세대 실손에 발맞춰서 치료 비용을 보장하든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진단비를 보장되는 진단의 범위 자체를 늘린 담보들이 출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5세대 실손이 나온대요. 5세대 실손. 자, 참고로 5세대 실손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안산 분들이니까 처음 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저희 교육 파트 옆자리가 장기 상품 개발 파트입니다. 장기 상품 개발 파트 걔들은 참 희한해요. 왜냐면 자기들은 소곤된다고 얘기하는데 다 들립니다. 야, 저 준비했어. 다 들려요. 이러고 있으면 들리는데 정말 놀라운 거. 5세대 실손의 보험 요율을 뽑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금융감독원에서 5세대 요이 땅해야 돼! 라고 하면 내놓을 준비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먼 훗날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되는 현실이 됐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진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4세대 실손 끝나고 이제 5세대가 나온답니다. 그래서 이런 담보들이 나왔죠. 듣도 보도 못한 담보들. 암진단비를 한 번만 주고 끝났던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뭐가 나왔죠? 30종 통합암진단비 전이까지 주지 않습니까?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암주요 치료비. 물론 안타깝게 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 사라졌습니다. 저는요, 근데 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보다 이 암주요 치료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종합병원 암주요 치료비 정말 좋은 담보입니다만 얼마가 넘어야 보장 나갑니까? 1년에 내가 낸 금액이 500이 넘어야 돼요. 500이 넘어야 돼요. 물론 지금 여러분 어차피 안 팔 거니까 판매가 중단되니까 여러분들 기억에서 지워버리셨군요. 놀랍습니다. 500입니다. 자, 근데 이건 치료비용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암주요 치료비는요 상관없어요. 치료비용이 단돈 1원만 발생해도 됩니다. 어떤 거? 수술, 항암약물, 항암방사선, 말기암 환자의 연명치료로 1년간 치료비용이 단돈 1원만 발생해도 가입금액을 주는데요. 매년 치료가 발생했다면 매년 받아서 10년간 최대 연간 2천이니까 10년간 최대 2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마무시한다는 거죠. 자, 또 하나 뇌심도 되게 달라졌습니다. 일단 두 번째, 우리 메리츠 화재에서 파는 메리츠 화재만 파는 최대 2배 받는 이대질환 치료비. 어마무시한다는 겁니다. 메리츠만 팝니다. 심지어 타사는요 2대 질환 주요 치료비 우리도 팔긴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싼 담보입니다. 2대 질환 주요 치료비는 최초 진단되고 나서 10년밖에 보장을 안 해줍니다만 이거는 만기 때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파워풀한 담보예요. 두 번째, 혈전용의 치료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뇌심은요 병원에 가보면요 먼저 째는 게 아니에요. 일단 주사부터 놓고 시작합니다. 터지지 않았으면 막혔다면 대부분은 막히니까 혈전용의 주사부터 맞고 시작합니다. 그때 보장되는 것들 결국 차후 나올 실손 5세대보다 5세대의 치명적인 문제가 되는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담보들이 출시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2월 달에 새로운 거 안 가져왔어요. 옛날에 했던 얘기 다시 할 거예요. 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포인트를 달리 파셔야 돼요. 이거 다 작년에 나온 담보예요. 작년에 있었던 건데 작년엔 이렇게 안 팔았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진단비가 있으면 그거 좀 더 끝나는 거, 그거 좀 더 올리는 거, 자기 보장을 조금 더 하는 거 이렇게 갔다면 이제는요 실비를 보완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 고객들이요 보장 분석 들렸을 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 소중한 고객들은 실비 하나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담보들이 들어간 증권 하나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든 아니면 지금 당장이든 지금 당장은 자부담 때문에 병원 못 가고요. 나중에는 그 실손마저 유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내 부담할 금액 때문에 병원을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제가 정말 모가지가 터져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모가지가 터질 것 같습니다. 모가지가 너무 아픕니다. 그래도 여전히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암치료 트렌드 계속적으로 병원비는 비싸집니다. 하지만 건보와 실손은요 계속적으로 보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가능성과 생존율이 올라간 만큼 치료비용도 올라갔습니다. 재작년 5월달에 현대세브란스에서 중입자라는 걸 났을 때 꿈의 암치료기라고 했습니다. 전립선 2기암 환자가 12번 쐈더니 한 번 쐈 때 2분 걸리거든요. 12번 쐈더니 전립선 암이 사라졌답니다. 이젠 폐암, 췌장암, 불치암이라는 췌장암도 이젠 치료로 도전한답니다. 일본 학회에서 일본에는 중입자 치료를 우리보다 먼저 시작했거든요. 췌장암이 완치율이 20%도 안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일본에서 중입자 치료받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데요? 치료 완치율이요 60-70%에 육박한답니다. 자, 근데 치료 비용이 얼마요? 5천만 원 아니에요. 최저하면요 더 많이 써야 돼서 약 8천 있어야 된답니다. 8천 있으면 살고 8천 없으면 죽어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손은 보장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 수술, 항암약물, 그리고 방사선 치료까지 전통적인 치료들을, 물론 이런 치료들 안 좋은 치료는 아닙니다. 다 좋은 치료입니다. 하지만 이런 치료들은 후유증도 크고요, 부작용도 큽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런 치료들이 급여고요, 정말 좋은 치료들은 대부분 비급여입니다. 로봇 수술, 이자, 보통 우리 헛똑똑이 고객들 이렇게 얘기해요. 로봇 수술, 정말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대부분 헛똑똑이 고객들은요, 야 좋은 치료 생겼대, 그러니까 보험 가입해야 돼, 야 어차피 나중에 다 급여될 거야 라고 하는데,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요, 다빈치 로봇 수술은 대한민국에 들어온 게 2006년이에요 2006년에 대한민국에 들어왔는데 지금 몇 년을 넣었습니까? 벌써 19년을 넣었습니다. 19년 흐른 지금 모두 뭐라고요? 아직도 비급여라는 거예요. 좋은 치료는 계속 생기는데 비급여는 정말 많아질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암 치료제들, 자, 급여 적용되려면요 적용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1차 여기 있는 아주 독한 치료들의 치료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재발되거나 아니면 치료 부적응증이 생겨야만 가까스로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방사선 역시 동일하고요. 자, 그래서 볼게요. 실제로 병원비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자, 이분은요 인두암이래요. 인두암 얼굴 안에 생기는 암 있지 않습니까? 자, 인두암 로봇 수술 받았습니다. 이 얼굴 안에 암이 생기면요 사람 손으로 못해요. 이 안에 얼마나 예민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사람 손으로 잘못했다간 미각, 후각 상실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수술, 로봇 수술 받았어요. 저희 사돈 어르신께서 이 인두암 수술 받으셨는데 정말 좋은 게요, 여러분. 예전에는 얼굴이 막 큰 상처가 생기고 얼굴이 함몰되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 어떻게 치료하는지 아세요? 진짜 여러분 보험 준비 잘 시켜줘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사돈 어르신을 뵀는데 여기 주름이 좀 늘었더라고요. 팔자주름이, 깊은 팔자주름이 생겼더라고요. 수술을 로봇으로 해가지고 아예 여기 팔자 주름에 맞춰서 수술하더라고요. 그래서 겉으로 티가 전혀 안 나요. 화장을 하면 전혀 아예 티가 안 납니다. 이렇게 치료 기술이 좋아졌습니다. 자, 근데 볼게요. 치료 비용 얼마 나왔어요? 1,400 나왔어요. 4세대 실손으로 예를 들어 보니까, 자, 급여 공제가 39만 8천 원이고 비급여 공제되는 게 비급여가 1,200만 원 나오다 보니까 비급여 공제액이 360만 원이에요. 자, 비급여 자기부담 상한액이 있다 없다? 4세대는 없다. 5세대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얼마 나오는 거예요? 406만 원은 내가 있어야 이 수술 받는 겁니다. 어느 누군가에게 406만 원이 돈 같지 않아 보일 수 있겠지만, 제가 아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료받기 전에 이 400만 원 고민하게 될 겁니다. 꼭 필요합니다. 다른 거 볼게요. 갑상선암 환자 정말 흔하죠. 우리 20, 30, 40대 여성들의 1위암, 유방암과 더불어서 갑상선암 1위를 다투는 암 아닙니까? 이 갑상선암 볼게요. 1180, 야 진짜 많이 나오네요. 아니 보험회사에서 착한 암이라면서요. 유사암 아니 뭐 암이면 암이지 유사암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고객들한테 갑상선암이래, 야 너 유사암 걸렸어 이러면 싸대기 맞습니다. 너 착한 암 걸렸네 싸대기 맞습니다. 암은 암입니다. 갑상선암도 암이니까 수술하지, 아니 착한 놈을 왜 떼요?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갑상선암 1,100만 원 나온다고요. 자, 영수증 보니까 와 대박 나왔어. 엄청 나왔어요. 급여는 50얼마밖에 안 되는데 여기 나온 것처럼 1,127만 원 가량이 비급여입니다. 비급여 수술, 로봇 수술이니까. 자, 비급여 공제액만 무려 338만 1,000원. 총 공제되는 금액이 349만 5,523원입니다. 되게 놀라운 사실은요, 급여하는 자부담 상한액이 있어요. 200만 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급여 상한액 200만 원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공단에서 내주는 금액들이 앵간히 많기 때문에. 더군다나 암은 5년간 산정특례가 되기 때문에 고객이 내는 돈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비급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4세대를 가입한 고객이든 5세대 가입한 고객이든 중증 암은 괜찮아, 지금 4세대랑 똑같아. 아니요, 4세대부터 어차피 이게 문제였다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자궁암 로봇 수술 여성분들 굉장히 고통 많이 받는 거죠. 자, 보시면 공제액 400만 원. 400만 원 없으면요 자궁암 수술 못 받습니다.
앞으로 나올 4세대, 아니 1, 2세대 실손도 5세대로 바꿔야 된다면서요. 5세대 실손 가입하고, 아니 4세대 실손 지금 당장 가입한 사람들은요, 요 돈 없으면 수술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술비와 더불어서 암에 대해서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증권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볼게요. 급여만 되면 상관없습니다. 급여만 되면 상관없다지만 사실은요, 대부분의 약제가 비급여로 적용받는 경우에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야, 여기 있는 무슨 키트루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키트루다라는 약제, 비급여 시 연간 얼마요? 9,800만 원. 5천만 원 적용 받더라도요, 내 자부담이 4,800만 원 발생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실손이 있어서 나 5천 된대, 나 자부담 낼 거 있어 라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이 비급여 치료들은 굉장히 비싸고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키트루다 말고도 로봇 수술, 췌장암, 폐암 수술하는데 주입자 치료 받는데 약 8천만 원이랍니다. 실손만 있어서는 이제는요, 제대로 좋은 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또 하나, 혈관 질환으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혈관 질환, 야 이거 골 때려집니다. 아까 뇌심은 그나마 암은요, 죄송합니다. 암은 그나마 산정특례 되면 몇 년 보장해 주죠? 5년. 뇌심은요? 며칠 써 있어요? 뇌심 며칠이요? 30일이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뇌심은요, 그나마도 또 문제가 뭐냐면, 심은 그나마 좀 다행인데 이쪽으로 오면요, 간병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로 어쩔 수 없이 넘긴다고 하더라도 180일 넘어가게 되면 다 비급여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요양병원 가는 거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간병 때문에 간병 파산, 간병종 얘기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뇌심, 정말 암보다 어쩌면 더 잔인합니다. 암은요, 그나마 병원에 가서, 암이라는 게 갑자기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물론 암종에 따라서 사람을 빨리 죽기도 하고 늦게 죽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암 걸렸다고 해서 내가 쓰러지진 않습니다. 근데 뇌심은요, 여기서 제가 만약에 쓰러지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소리를 지르다가 심장을 보여잡고 쓰러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10분 내 조치 안 하시면 저는 뇌손상이 발생합니다. 꼭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뇌심 걸리신 분들 20%는요 안타깝습니다. 1년 내에 사망하고요, 70%는 편마비나 장애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이 수원 광교 쪽인데, 광교 가면요 이런 분들 많으세요.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 낮에는 못 오세요. 왜냐면 낮에는 사람들이 본다고 휴가하셔가지고 꼭 아침 이른 새벽이나 밤에만 나와서 운동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30일 지나면 산정특례 적용이 종료가 되면서 엄청난 치료비용 발생합니다.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거, 암도 암인데요, 뇌심은 특히나 5년 내 재발될 확률이 너무나 높다는 거. 실제로 우리 심장에 스텐트를 박으면요, 심장에 스텐트를 다시 박을 확률을 3.1을 박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심장에 한번 스텐트를 박으면요, 죽을 때까지 스텐트를 3번 더 박는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재발이 진짜 무서운 겁니다. 혈관 질환은요, 정말 고액의 현금이 없으면 가족 전체가 힘듭니다. 자, 그래서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가 산정특례는 30일밖에 적용이 안 돼요. 더군다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우리 아까 수술비 준비 많이 한다 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 진단비도 진단비지만 뇌심질환 수술비 준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엔간한 뇌심질환이 수술을 또 많이 안 해요. 자, 이 데이터 여러분들 유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자, 전체 심장질환 중에서, 자, 전체 뇌혈관 질환의 32%만이 수술한답니다. 그럼 나머지 68%는 어디 갔을까요? 밑에 보시는 것처럼 외과적인 수술이 전체 불가하거나, 아니면 특히나 뇌출혈, 이런 사람들 물론 수술을 제한적으로 하는 경우들은 있겠죠. 그런데 절대 다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뇌경색은요, 수술보다는 혈전용에 투여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진단비, 뇌혈관,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비싸서 수술비 많이 가입시켰는데, 수술비 자체가 해결책이 아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심장 볼게요. 심장 같은 경우에도, 자, 경증인 경우에는 수술 혈전용이 안 합니다만, 적어도 이 수술 물론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만 중등증, 중증 갈수록 병원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 뇌와 다르게 심은요, 수술을 하긴 합니다만 진료 비용이 중증으로 가면 갈수록 엄청난 병원비와 엄청난 이에 따른 재활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조사하니까 뇌졸중 환자 쭉 봤어요. 1136명을 분석하니까 5년간 치료비 후유증 없는 환자는 4,700만 원 들어가고요, 보액 힘든 환자는 2억 4천만 원이 비용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네요. 자, 평균적으로 5년간 지출하는 총 의료 비용이 약 1억 원이랍니다. 1억 원. 자, 우리 보통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얼마까지 가입하나요? 2천 가입하죠. 2천 가지고는요, 여러분 택도 없다라는 겁니다.
수술비 그거 가입해서는요 택도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요 1억을 준비할 수 있는 증권이 필요합니다. 1억을 준비할 수 있는 증권, 저는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최대 2배 받는 이대질환 치료입니다. 자, 기존에 우리는요 진단비와 수술비로 컨설팅을 했습니다. 진단비 한 번 나오고요, 수술비는 수술 회당 나옵니다만, 아까 보셨습니다. 뇌 같은 경우는요 뇌 질환의 절반을 차지하는 뇌경색은 수술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장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만 대부분 먼저 혈전 용해제를 투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컨설팅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컨설팅을 바꿔야 됩니다. 세 가지 쭉쭉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슨 담보요? 무슨 담보요? 암주 치료. 두 번째는요? 최대 2배 받는 이대질환 치료. 세 번째는요? 이 세 담보를 넣어야 됩니다. 아는 담보대가 아니라 아까 보셨습니다. 실손에 보장 구멍이 숭숭 뚫려 있기 때문에 진짜 이 담보 세 가지만큼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담보 더 넣어도 좋습니다. 이제 보장의 컨설팅은요, 만약 밑에 실손 의료비가 있다면 실손 의료비 하나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담보와 함께 넣어야 됩니다. 실손과 이 담보는 짝짝꿍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담보를 꼭 같이 넣으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넣어야 되는지 나이대별로 한번 볼게요. 나이대별로 보겠습니다. 0에서 15세, 16에서 40세, 40에서 60세, 60에서 60세 이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에서 15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애들 암담보가 필요하겠어? 라고 합니다만, 애들요, 와, 정말 안타까운 2월 15일은요 세계 소아암의 날이랍니다. 실질적으로 양성자 치료라는 게 삼성서울병원과 국립암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양성자 치료 비쌉니다. 한 번 받을 때 한 3천 내야 되거든요. 우리 소아암 환자들은 다행히 급여가 됩니다. 다행히 그래도 급여가 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소아암 환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소아암 병동 가신 분들 보시면요, 한번 가보시면 정말 이쁜 천사들이 머리 막 해서 너무 안타까운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소중한 고객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조카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 친구는요 실제로 백혈병 걸린 우리 메리츠의 고객이십니다. 너무 안타까운 고객이죠. 자, 임파선암 진단 받았습니다. 암 중에도 좀 안 좋은 암 진단 받았네요. 자, 보시면 암 진단비 2천, 5대 고액암 3천, 보험금 5,400 받았습니다. 잘했네. 이 당시의 증권으로는 잘한 거 맞습니다. 이 당시의 증권으로는 잘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파는 암주 치료비를 이 친구가 가지고 있다면 보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보장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시면 장표가 제멋대로 날아가네요. 죄송합니다. 장표가 한 장이 날아갔네요. 죄송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만약에 이 중간중간에 치료를 받았다면요, 만약에 암주 치료비를 2천만 원 가입했다. 중간중간 수술, 항암약물 방사선, 임파선암이니까 수술보다는 항암약물 방사선 많이 받았을 텐데 매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었을 겁니다. 암 진단비 1,000만 원 가격으로 준비할 수 있는 암주 치료비가 있었다면, 이 친구는 만약 10년간 매년 치료받았다면, 아니 만약에 임파선암이니까, 임파선암 무서운 거는 바로 이것이 전이 되기 때문에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전이 돼서 다른 암 진단 받더라도 암주 치료비 나옵니다. 최초 암 진단일로부터 10년 이내는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암주 치료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우리 어린 친구들 이런 병이 있대요. 모야모야병. 혈관 자체가 원인 없이 갑자기 줄어드는 겁니다. 좁아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히기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자, 근데 매년 소아의 모야모야병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노령 출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 평균 5살. 정말 이쁠 나이인데 이런 병들이 걸린답니다. 자, 이런 병들 실제로 걸린 친구예요. 7세 여아입니다. 모야모야병 진단 받았어요. 자, 이 친구는요, 정말 놀라운 건 360회 내야 되는데 357회면 몇 회 낸 거예요? 3번 내고 뭐가 된 거예요? 납입 면제 받은 겁니다. 자, 실제로 이러니까 메리츠화재 몸이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정액담보 보장 잘 받았어요. 와, 어마무시하게 잘 받았네. 자,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체두이대가 있었다면, 이 친구 보니까 수술도 받았네. 관열, 개두술비도 받았네요. 중환자실에 입원했네요. 여러분 느끼시는 거 없으세요? 우리 최대 2배 받는 이대질환 치료비는요,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중환자실 입원을, 이것을 점수에 따라서 합산 최대 4점, 4점이 되면 가입금액의 2배를 줍니다. 5천만 원 가입하면 얼마 주는 거예요? 4점 내면 2배니까 1억. 만약에 이 친구가 가입했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존의 담보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고객들께
만약에 보험이 있다고 해서 제한 안 할 게 아니라 보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고객들한테 꼭 안내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장의 크기를 단돈 크지 않는 금액으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천질환 기존에 1월달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고요.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어린이 고객들 15세 미만의 고객들은요. 자, 지금 생각해보세요. 지금 몇 년입니까? 2025년입니다. 15세라면 2010년이니까 어쨌든 1세대 실손 가입자들은 없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고객들은요. 아마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15년 만기든 5년 만기든 재가입 주기가 있는 실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고객들은 당장 보장 공백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객들께 암주 치료비와 최대위대 이도종 수비를 꼭 가입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무해지 얘기했어요. 무해지의 보험료는 자, 우리 표준해지보다 무해지가 싸요, 비싸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피곤하신가요, 여러분? 저 듣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 보이시는데 여러분 모가지는 제가 더 터질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 우리 표준해지 무해지가 보험료가 4월달에 올라간다 그랬죠? 맞지 않습니까? 무해지의 보험료, 자, 우리 무해지 왜 선택합니까? 저렴하니까, 싸니까, 표준해지보다 싸니까. 그런데 무해지의 보험료가 올라간대요. 자, 그러면 표준해지랑 가격이 이제 붙는 겁니다. 거의 붙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표준해지 가입시키시겠어요? 무해지 가입시키시겠어요? 표준해지. 저 같은 표준해지 가지고 무해지 뭐하러 갑니까? 중도해지 환급금이 없는데. 자, 그래서 그만큼 고객들도 선택의 폭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 3월달에 달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2, 3월달에 제안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가 난리가 난 겁니다. 아마 지금 2, 3월 여러분들이 체감하지 않더라도 벌써 보험회사들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제안하셔야 되는데, 자, 무해지를 단순히 설계하실 때 야, 뭐 비싸, 무해지 할래? 무해지를 했어. 그런데도 무해지가 비싸서 제안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무해지를 절반밖에 활용을 못 하셔서 그래요. 무해지를 활용하는 방법은 정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마 우리 메리츠 플러스에 영업방향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저랑 같이 한번 오늘 소두성 들어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10살 남자예요. 10살 남자인데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10세라고 할 뻔했어요. 10살 남자인데 자, 보시면 이 친구 보험료 얼마예요? 이렇게 가입했을 때 4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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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저렴하네라고 할 수 있지만 때로는 비싸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거 모든 보험료를 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컨설팅입니다. 어떤 컨설팅이냐, 무작정 줄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벌 수 있는 거, 납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의 기간, 그리고 그 사람이 100살까지 안 살 수도 있잖아요. 저 보세요. 100살까지 살 것 같습니까? 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와이프는 항상 저 80살에 죽을 것 같다고 하기 때문에, 야, 사람에 따라서 안타깝게도 우리 남자분들 몇 분 계시지만 여자분들은 오래 사시는데 남자들은 90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만기와 납기를 조정하면 만기를 줄이고요, 납기를 늘리면 보험료는 줄어듭니다. 너무나 당연한 문제지만 이것들 여러분들께서 꼭 활용해 보셔야 돼요. 보통 대부분 야, 타사가 싸고 우리가 비싸대 라고 나중에 증권 가져오면 다 이거 가지고 장난친 겁니다. 자, 볼게요.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일단 90세로 10년을 줄여놓으니까 보험료가 줄어듭니다. 거기다가 30년 납으로 납기를 늘리니까요, 어떻게 해요? 보험료가 더 줄어들어요. 자, 그러니까 45,000원은 부담스러워. 그런데 그 고객한테 무려 약 3분의 2 가격이면 가입시킬 수 있는 게 바로 납기와 만기를 조정하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더 놀라운 거, 무해지를 가면요, 무해지도 이렇게 바뀝니다. 자, 여기다 무해지를 가게 되면 30년 납 100세 만기를 해도 얼마로 바뀌어요? 24,000원. 자,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30년 납 90세 만기로 무해지로 한 보험료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여기서 더 하나, 30년 납 80세 만기로 무해지를 가면 어떻게 될까요? 더 줄어들겠죠. 자, 30년 납 80세 만기 하니까 이왕 세 만기 할 거면 100세나 90세 해야지 어떻게 80세를 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꼭 연만기 가입시키시더라고요. 어차피 나중에 채식하면 유지도 못할 그 연만기, 30년 납 80세 만기가 오히려 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납기야. 자, 다시 한번 표준해지와 무해지가 당연히 더 저렴합니다. 자,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보험료를 자유능란하게 아주 우리가 활용을 잘 하려면요, 납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납기를 늘리고요. 납기를 늘리고 만기는 줄이고, 납기는 어떻게? 늘리고 만기는 줄이면 이런 식으로 보험료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법은 제가 그냥 시간상 그냥 간단하게 3, 4세대 실손을 갖고 있을 이 고객들,
더군다나 소아암 환자, 모야모야병들, 선천질환까지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고객들께 여기 나와 있는 우리 암주요 치료비, 최두이대 그리고 1호종 수비를 꼭 제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6에서 40세 보겠습니다. 저희 보통 주력 고객들이 되겠죠. 이 고객들, 자, 실제로 문제 암 발병은요, 자, 볼게요. 오전, 오후라는 게 있습니다. 오전, 오후. 기억하시죠? 뭐라고요? 오전, 오후. 자, 우리 여자분들은 50대 전에 암이 많고요. 오후, 50대 후에는 남자들이 암이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주로 여성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자, 그럼 나의 소중한 고객이 여기 나와 있는 40세 이하의 여성 고객들, 50세 이하, 어쩌면 50세 이하의 모든 여성 고객들은요, 암보험 꼭 가입시켜줘야 됩니다. 젊을 때 꼭 가입시켜야 되고, 더군다나 특히 제일 중요한 거, 오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 20, 30, 40대 여자들이 어떤 암을 제일 무서워할까요? 갑상선암 말고 또 하나 뭐 있죠? 유방암. 엄마가 물려주고 싶지 않고 자매가 나누고 싶지 않은 암. 자, 안젤리나 졸리 어떻게 했습니까? 가족들이 다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안젤리나 졸리 그 세계적인 스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유방을 그냥 절제해버렸죠. 걸리기가 너무 무서워서. 저는요, 제가 이전에 회사에서 지점장을 했을 때 저희 팀장님이 유방암에 걸리셨거든요.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이 팔을 드는데 팔을 못 들겠대요. 유방암 그거 아세요? 유방암 조직도 되지만 이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을 같이 뗍니다. 겨드랑이의 림프절을 따라서 암이 전이가 될까봐. 그래서 이 팔을 들 때마다 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린대요.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또 하나, 자, 우리 유방암 환자들은요, 암 치료제를요, 구토하고 잘 안 듣더라도 그 약만 씁니다. 자, 허셉틴이라는 약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표적항암제입니다.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효과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에 따라서. 그런데 유방암 환자들은요, 다른 약제가 또 있어요. 뭐 캐사일라라든지 이런 좋은 약제가 있지만 허셉틴이라는 약 하나만 일단 부여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유방암 환자의 5명 중에 2명, 5명 중에 2명은 어떻게 되냐? 10년 내 재발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재발되면 어떻게 해? 기존에 내가 완치했던 약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내성 생겨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유방암 환자들은요, 자, 특히나 여기 아까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대 전에 암을 대비하는 여성 환자들은요, 여성 고객들은요, 암을 당장 한 번 치료받을 거 준비할 게 아니라 10년 내 재발을 준비할 질권을 해줘야 됩니다. 또 하나 어떤 걸 해줘야 돼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비싼 약들을 치료받을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줘야 됩니다. 물론 암주요 치료비가 비싼 약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암주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간 최대 얼마 가입 가능하죠? 얼마요? 2천 가입 가능합니다. 2천이에요. 2천 가입한, 자, 2천이니까 비싼 약제 아까 보니까 뭐 9천, 1억도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치료 비용을 하기 위해서 좀 이따가 해결책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넘어가서 우리 또 젊은 친구들 고고당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혈압, 고지혈, 당뇨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겸허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바래주신 덕분에 제가 고혈압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침마다 약을 먹는 느낌이 너무 상쾌해요. 배가 부릅니다. 저 아침 잘 안 먹거든요. 왜? 약을 먹으면 되거든요. 너무 행복합니다. 자, 근데 실제로 젊은 층의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여러분들 활동 포인트라는 말씀을 드리면, 네마모테노의 고혈압 고지혈 진단비, 네마모테노입니다. 40세 이하 친구들이 가입하는 네마모테노는요, 고혈압 고지혈 진단비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정말 환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질환은요, 이런 것들의 기저질환이 늘어나서 발생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재발 확률이 높아요. 내심질환은 재발 확률이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 자, 혈관이 뇌혈관 따로 심혈관 따로 있나요? 아니죠. 혈관은 모든 게 다 이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안 좋은 사람은 이쪽이 오게 돼 있고요, 이쪽이 안 좋은 사람은 이쪽이 오게 돼 있습니다. 좀 이따 사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 재발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거, 처음에는 그냥 심장에 혈전용의 치료제 맞고 스텐트 박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관리가 안 되고 생활 습관을 못 바꾸면서 나중에 결국 혈관을 뜯어내고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고 중환자실 누워 있는 겁니다. 점점 혈관 질환 환자들은요, 재발도 재발입니다만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저도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자,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진다. 결국 이 뇌심 질환은 10년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만기까지 보장이 되되, 이 상태에 따라서 보험금을 누적해서 주는 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최대 2배 받는 이대 질환 치료비가 너무나 중요하다. 최대 2배 받는 이대 질환 치료비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어요. 뇌혈관, 심혈관, 중환자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알고 갈게요. 최대 2배 받는 이대 질환 치료비의 장점은요, 10년간 보장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만기까지 보장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경증부터 중증까지 보장된다고요.
왜냐면 자 1점이냐 2점이냐 3점 4점에 따라서 보험금을 줍니다. 자 1점 볼게요. 1점 얼마? 5천 가입하면 얼마 준다고 써있어요? 얼마요? 1250. 여러분 저 뭐가지 터진데 한 번만 대답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우주 플리즈 한 번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얼마라고요? 1250. 감사합니다. 아 이거 누가 잘했어.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1250만 원이에요. 자 보세요. 1점이 뭔지 뇌혈관의 비관혈 혈전이에요. 서열성의 비관혈 혈전이에요. 상당히 경증 수술 경증 치료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심장에 스텐트 박았어. 그럼 몇 점? 2점. 심장에 스텐트 박았으면 비관혈이에요 여러분. 비관혈이에요. 자 몇 점이에요? 1점. 1점이에요. 자 근데 내가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심장에 관상동맥 우회설 관혈 수술을 받았네. 그럼 몇 점이 되는 거예요? 2점. 자 그러면 총 점수는 몇 점이 될까요? 2점.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겁니다. 2점인 거예요. 자 자기들끼리는 못도예요. 자기들끼리는 최대 점수를 주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4점을 어떻게 만들까요? 옆에 있는 친구끼리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 자기 혼자 자가 발전을 못하는데요. 옆에 친구끼리는 더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관혈수술 받았어. 심장이 안 좋아서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았어. 자 근데 중환자실에 8일 이상 누워 있었어. 그럼 몇 점이 되는 거예요? 4점. 그럼 4점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최대 2배 받는 이대질환 치료비는요 우리 메디츠만 팔아요. 여러분들만 파신다고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담보가요 경증부터 중증이 보장되잖아요. 심장질환은요 10년 내만 재발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재발될지 몰라요. 자 그래서 10년 내 재발이 아니라 이걸요 만기까지 보장해 주는데 경증 1점 점수가 누적되면 4점 결국 경증부터 중증까지 보장되는 정말 좋은 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암주요 치료비와 최대 2배 받는 이대 치료비가 정말 40대까지 정말 중요한 담보다. 아까 보험료 비교해 봤습니다. 이렇게 네마모텐으로 설계해 보니까 자 표준해지만 비교해 볼게요. 왜냐면 안타깝게도 암주요 치료비가 네마모텐을 무해지는 없습니다. 네마모텐을 무해지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네마모텐을 말고 다른 상품을 하신다면 상태 없게 다른 상품으로 진행해 보시면 되겠고요. 네마모텐으로만 비교해 드리면 자 보세요. 납기와 만기를 조정한다고 했습니다. 납기와 만기를 조정하면요 68,000원짜리가 약 2만원이 저렴해집니다. 이러니까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타사의 보험 왜 거긴 싸요? 왜 거긴 싸요? 여러분 그런 건 없습니다. 가끔 정신 나간 보험사애들이 이상하게 보험료를 뽑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그건 정신 나간 거예요. 회사 망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뽑은 보험료 있는 회사들 다 망했습니다. 자 근데 보통 DB가 싸면요 우리가 비싸? 이거 아니에요. DB가 싼 게 있으면 우리도 싼 게 있습니다. KB가 싼 거 있으면 우리도 싼 거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셔야 됩니다. 각사는 보험료가 다 싸고 다 비싸지 않습니다. 삼성에 어떤 게 비싼 게 있으면 삼성 어떤 싼 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삼성은 유병자 여자가 좀 싸요. 우리는 유병자 남자가 진짜 쌉니다. 삼성보다. 이런 차이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막연히 타사가 싸고 우리가 비싸요가 아니에요. 타사가 만약에 싸게 가져왔다면 이런 것들도 유심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증권이 무해지인지 아닌지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교육 파트에 보험료 때문에 문의 오는 것들의 99%가 다 이거예요. 나중에 타사 제안서 받아보면 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꼭 중요한 거 우리 특히나 젊은층 고고당 환자 늘어나고 있고요. 이런 고고당 환자들 나중에 이대질환으로 발전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중요한 거 암발병도 암발병 문제고요. 뇌심치료도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막 꼬이네요. 암주 치체도 이대 1호종 준비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핵심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40일에서 60세 보겠습니다. 자 4인 가족 최저 생계비 무려 350만 원입니다. 진단비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생활 절대 못합니다. 뭔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증권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거 볼게요. 보상 사례 중 가장 마음이 아픈 분 이분요 물론 보장 잘 받았어요. 이 사람 보험 진짜 잘 가입했습니다. 보시면 3대 질병보장보험 2015년 7월에 가입해놓고요. 여기서 8,295만 원 보장 받았어요. 잘 받았죠. 잘 받았어요. 그리고 M스토리 보험에서도 또 1,000만 원 보장 받았어요. 9,200만 원 보장 받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번에 진단된 게 중대 뇌동맥 협착 개두술이잖아요. 이분은 아마 누워 계실 거예요. 누워 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한 번 맞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험금 신고가 들어옵니다. 왜? 중간중간 계속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한 번에 끝난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뇌심 터지면 재발되는 확률이 진짜 높아요. 자, 이건 뇌만
계속 재발돼서 보험금을 타갔어요. 보험 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객들 대부분 이렇게 준비하는가요? 아닐 확률이 더 많다는 거죠. 중요한 게 문제 뭐냐면 또 이게 있어요. 뇌심이 같이 붙어 있다고 했잖아요. 혈관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계속 뇌혈관으로 보험금을 타는데 심혈관으로도 보장을 같이 받았습니다. 뇌심이 다 같이 문제가 됐어요. 자, 그래서 문제는 심근경색증 보장받을 시기쯤 되니까 2018년에 처음 터지고 약 2년 정도 흘렀는데 심근경색 터지고 관상동맥 성형술 했을 때는요 보장받을 게 없었습니다. 보장받을 게 없었어요. 만약에 이분이 최두이대를 가입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이분이 최두이대를 가입했다면요 무조건 1억은 더 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것들을 서로 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최대 2명 혈관 질환 진단비는요 보험 설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대부분 2만 원 이하로 설계 가능합니다. 엄청 싸요. 여러분들께서 우리 2024년 11월 말에 특정 순환계 질환 급여 출입이 막 설계해 주셨잖아요. 저는 이게 더 좋은 담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좋은 담보입니다. 고객들께 꼭 제안해 주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험료 보시면 비싸죠. 50세 남성 88,000원. 근데 납기와 만기를 조절하고 우리 무해지로 설계하니까요 62,000원까지 보험료가 떨어집니다. 62,000원까지 떨어집니다. 만약에 30년 납 90세 만기로 하면 5만원대로 떨어지겠죠. 자, 여러분들께서 제안하실 때 보험료 때문에 제안 못한다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번에 가계약 숫자가 왜 5개냐면요 설계해 보시고 한건만 해보시는 게 아니라 납기와 만기를 조절해서 제안해 보시라는 겁니다. 5건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그냥 여러분들 손가락 아프게 5개 하는 게 아니라 설계는요 이제부터 내가 이유창이라는 고객을 설계하신다면 한 건만 하시는 게 아니라 꼭 5개를 설계해 보세요. 20년 납 100세 만기 납기를 조정하시고 표준해지와 무해지를 한번 번갈아 설계해 보십시오. 그리고 고객이 선택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바로 보험 설계사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꼭 제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40대 이상 가장 혹은 배우자 쓰러지면 생활비 문제 됩니다. 특히나 오랜 시간 소요됩니다. 낫는 데까지. 그래서 10년간 매년 받을 수 있는 암주 치료비, 2대 질환에 걸려 재발돼도 보험금 받을 수 있는 최두이대를 꼭 같이 준비해 주시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61세 이상들. 자, 놀라운 사실입니다. 실손이요 정말 좋은 거라면서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면서요. 놀라운 사실은 70대가 넘어가면요 실손 유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비싸서 내가 낼 돈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아니 당장 취업할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요즘 진짜 그 동사무소랑 아니면 시청 이런 데서 재활근로 하면 사람들 엄청나게 몰려드는 거 아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 60, 70대, 80대 이제는요 물론 이때 은퇴해서도 안 되겠지만 돈 벌 것도 요즘 없습니다. 노령연금 20만원, 30만원 꼴랑 나와서 다 실손에 보험료 낼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손 그래서 보험료 굉장히 낮고요. 그런데 문제는 또 뭐예요? 아프긴 또 되게 아파요. 나이가 되니까 아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손 유지하면 좋지만 보험료 신규 가입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하나 유지도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정액담보를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험만큼은 꼭 가입하자는 겁니다. 발병률 올라가고 실손 유지 못할 때 그리고 실손이 있어도 그 자부담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할 때 이직권 가입시켜 주십시오. 자, 우리 3테노 유병자 메리츠는요 305부터 3테노까지 유병자의 라인업이 10개가 있습니다. 새만기까지 하면 20개입니다. 거기다 가벼운까지. 자, 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설계했습니다. 61세요? 60세다. 60세다. 왜 60세를 했을까요? 61세인데. 자, 어쨌든 60세를 볼게요. 한 살 차이인데 뭐 크게 차이 나겠습니까? 자, 보시면 이런 정말 10년이나 주고요. 횟수 제한 없는 수술비 그리고 만기 때까지 보장하는 2배 주는 이 담보를 설계해 보니까요 12만 7천원 나오니까 유지 못할 것 같지만 무해지를 활용하신 8만 6천원. 아마 제가 추측해 보건데 30년 납 90세 만기, 물론 60세니까 가능하겠다. 61세는 안 되겠네요. 설계하시게 되면 더 저렴하게 컨설팅 할 수 있습니다. 무해지. 자,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해지. 뭐라고요? 무해지. 두 번째는 납기를 늘리면 됩니다. 납기를 어떻게 해요? 두 번째, 만기를 어떻게 하면 돼요? 줄이면 됩니다. 이 3가지를 너무나 당연한 명제지만 우리 실제로 활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통계적으로 가계약조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가계약을 몇 건 하셨는지 보면 그렇게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꼭 이제는 설계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꼭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61세가 넘든 60세가 넘어가면 젊을 때보다 소득 줄어들고요. 병원 갈 일 정말 많아집니다. 그래서 실손 정말 좋지만 가입도 어렵고요. 그래서 유병력 있는 분들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으니까 3테너로 가입하고요. 보험료 매년 올라가는 건 정말 너무 별로니까 그런 것들 할 수 있도록 인생 마지막 보험 암주치 최대위대 1호종을 가입시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연령들을 다 설계해 줘야 됩니다. 모든 연령들, 모든 고객들은요, 실손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니면 실손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도 있지만 여기 60세 이상처럼, 아니면 전년령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이 실손을 유지하지 못할 거야 라는 문제가 항상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달에 그냥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나의 모든 고객들은 이 증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11월 말에 암주호 치료비 종합병원 비례요, 암주호 치료비 절판했던 거, 저는요 이것부터 먼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달, 다음 달 지나면 4월 달에는요 무해주로 저렴하게 안내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고, 제가 아까 3+2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2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겨우세요? 아니요. 이렇게 5분만 안 지고 나머지는 지겨우신가 봅니다. 핸드폰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안 나옵니다. 사진 찍으시는 거죠? 핸드폰 안 보시는 거라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암내심 좋아요. 아까 우리가 최대 이대도 좋고, 또 하나 여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암주 치료비 좋은데 10년간 보장해주고 만기 보장해주는 거, 재발되는 보장해주는 거 너무 좋지만 보장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 우리 종합병원 암주 치료비가 정말 좋았던 거는요, 연간 최대 1억 5천까지 보장해주니까 좋았던 거 아니에요? 좋은 치료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런데 암주 치료비는요 최대 1년간 얼마 받을 수 있어요? 2천. 그럼 아까 비싼 치료들 받으려면요, 만약에 내가 막 9천만 원짜리 치료 받았어. 그럼 비급여 뭐 해가지고 막 내가 자부담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초과되는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중요한 거는 또 하나 이 두 가지 단번을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암내심의 고액 또는 암내심에 꼭 가입해야 되는 이 담보들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 치료가 필요한 2기 이상의 암과 뇌졸중 심근경색에 꼭 필요한 담보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담보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 담보입니다.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 지금요 비급여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 담보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출시를 다시 한번 하는 걸 1월 달에 상품 개정되고 나서 비급여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가 없어져서 많이 놀라셨죠? 안 놀라셨나요? 많이 현장에서 정말 쌍욕100원 전화가 다 왔습니다. 제가 없앨 것도 아닌데 저한테 많이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잘못했습니다. 뭐 제가 잘못이죠. 근데 요 담보 사실 요율이 안 나와서 그랬던 건데 지금 다시 출시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시기가 언제 나온다는 확정져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근데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기존에 종합병원 암주호 치료비가 연간 2천만 원 보장 나오잖아요. 연간 2천만 원 넘어가는 것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실손의 자부담도 자부담이지만 실손 자체가 넘어가는 것들 문제된다.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를 가입하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암주호 치료비 연간 2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비싼 아까 키트루다 같은 거, 젤코리 같은 거 비급여 되면 연간 1억이 넘어가요. 그런 것들 치료받을 때 여기 나와 있는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가 아주 장점을 발휘합니다. 참고로 여기 여성분들 많으신데 여자들은 이 담보 꼭 가입시켜 주셔야 돼요. 왜냐면 여성들 유방암 많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유방암 환자의 3명 중에 1명이 허셉틴이라는 약을 씁니다. 허셉틴은 요즘 정말 잘 됐게도 급여가 됩니다. 대부분 급여 처리를 해주거든요. 근데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 담보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성들, 특히나 여성들 유방암 무서울 때 여성에 특화된 담보로서도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를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암 치료들 다 중요합니다만 특히나 항암제 치료가 정말 중요합니다. 항암제 치료비는요 여러 번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약을 안 맞으면 이 약을 바꾸고 여러 가지 약을 바꾸기 때문에 나중에 암 치료 약이 안 들면 최종적으로 비싼 비급여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주호 치료비는 꼭, 그리고 수술비는 마치 우리 고등어 생선에 뼈다귀처럼 골자로 꼭 남겨두시고요. 그 폭폭한 살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다. 그래서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비로 높은 진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꼭 해주셔라. 그래서 5세대 실손이 오기 전에 나중에 비급여 항목 제대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또한 물론 중증질환 보장된다 하더라도 한도가 5천 이상은 어렵습니다. 연간 초과되는 것들, 그리고 비급여의 자부담 상한액이 없다는 것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1회만 지급하는 진단비 말고요, 연간 10년간 최대 보장하는 암주호 치료비와 더불어서 우리 여기 써있진 않지만 더 중요한
표적항암 약물효과 치료비도 꼭 함께 넣어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두이대와 연계할 수 있는 담보는 바로 여기 나와있는 혈전용해 치료비입니다. 3천. 우리 사장님이 미쳤습니다. 원래 혈전용해 치료비는요 사실 보험회사에서 안 좋아하는 담보예요. 왜냐면 이 뇌심 진단 받잖아요. 뭔가 막혀 병원 가면 이거부터 합니다. 이거부터요. 혈전용해 주사제부터 맞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수술을 할지 그 다음에 스텐트를 박을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 뇌심으로 고객님이 문제가 됐어요. 병원에 갔어요. 터지지 않는 한 터졌는데 혈전용해제 투여하면 죽어버리는 거고요. 적어도 막혔다, 협심증, 뇌경색 있으면 혈전용해제 무조건 투여합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이 담보를 되게 싫어해요. 그런데 메리츠와제가 이 담보가 정말 좋습니다. 업계 최고의 담보입니다. 근데 보험료가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얼마요? 5,900원. 뇌졸중 진단비 3,000만원 가입하면 29,000원이에요. 근데 혈전용해제 치료비는요 5태로 40대 남자로 설계하면 5,900원 가능합니다. 5,900원. 아니 뇌졸중 걸려서 병원 가면 혈전용해제 투여한다면서요. 그러면 거의 이거는 받는 건데 보험료를 4분의 1각 4분의 1, 5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야. 엄청나게 싸게 가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혈전용해 치료비도 꼭 함께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자 우리 혈전용해 치료비는요 가장 강력합니다. 어떤 게 강력하냐? 일단 연계가 없어요. 이건 좀 미칠 것 같아요. 원래 혈전용해제는요 작년까지만 해도 뭐를 연계했었냐면 산정특례 진단비를 연계를 했습니다. 산정특례 진단비가 비쌀까요? 안 비쌀까요? 비싸요. 혈전용해제 자체는 싼데요 산정특례가 비싸니까 여러분들이 안 하셨다고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죠. 뇌심으로 병원 가면 터지지 않았으면 혈전용해제부터 씁니다. 그러면 혈전용해제 받는다고 봐셔야 되는 거예요. 혈전용해제 받는데 보험료 싸요. 그런데 이제 연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40대 남자가 5,900원이라면서요. 저렴한 가격은 이거 무조건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최두이대랑 무조건 같이 넣어주시고요. 자 보시면 타사보다 가입 금액이 제일 높습니다. 3,000. 근데 보시면 보장 범주 볼까요? 자 보시면 특히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뇌경색과 급성 심근경색증 혈전용해 치료비 원밖에 없습니다. 얘들. 무슨 깡으로 이렇게 파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는 뇌졸중과 특정 심장질환 가능하기 때문에 혈전용해 치료비 꼭 넣어줬으면 좋겠다. 아까 보여드렸죠. 무조건 뇌심은요 치료비용 많이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이유는 단 하나.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병원비나 재활비나 그걸로 인한 들어가는 비용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꼭 준비를 시켜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기존에 잘 보세요. 타사에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 다 우리 밥이 돼야 되는 겁니다. 뇌졸중과 급성 심근경색이 있어요. 자 더 놀라운 사실은 고객들은요 이렇게 갖고 있으면 뇌심 다 된다고 생각해요. 고객들은요 이렇게 있으면 뇌심 다 된다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있으면 협심증 보상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협심증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는데 고객은 된다고 알고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거, 그럼 요렇게만 되니까 더 싸야 되는데 지금은요 유병자 상품이 더 다양해졌습니다. 이때는 325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3호를 가입 가능하든 3태로 가입 가능하든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입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3호로 만약 가입한다 치겠습니다. 보험료 3태로도 아니에요. 395, 385, 375, 365도 아니고 3호로 가입시켜볼게요. 자 볼게요. 보험료가 이렇게 더 좋은 담보죠. 보장 범위도 넓어졌죠. 더군다나 요거는 급성 심근경색증인데 협심증으로 예를 들어 그냥 혈전용적인 투여만 해도 3,000만 원 바로 나오는 겁니다. 한도도 높아졌고 보장 범위도 넓어졌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 달에 활동할 게 없는 거예요 라가 아니라 보장 분석과 고객 동의를 더 많이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존에 내 고객들께 명절 잘 보내셨어요 안부 인사 돌리시면서 더불어서 실손 제도가 바뀌니 이제 보험의 준비를 달리 해야 된다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 연사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할게요. 화가 많이 나셨습니까? 할게요. 저희 아들 숙제할 때 얘기인데. 야 숙제! 저희 아들이 이제 올해 중학교 2학년인데 진짜 싸가지가 없거든요. 어제도 정말 2종 격투기를 찍었습니다. 숙제 한번 하라고 했더니 얼마나 신을 틀렸는지. 자 다시 돌아와서 자 예전 담보였던 것들 보장 분석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입니다. 보험 나이가 4년에서 5년이 올랐더라도요 유병자 라인업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비벼볼 수 있습니다. 설령 보험료가 조금 소폭 비싸거나 비슷하다 하더라도 보장 범위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제안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고객들 예전에는 실손이 있으니까 유야무야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손이 바뀌어요. 이제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냥 다음 달에 해야지, 다음 주에 해야지가 아니라 2월달 지금 당장 이 순간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액의 직접 치료비와 간접 치료비가 발생하는 뇌경색 급선심근경색증은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혈전용해제 치료비 연계 조건 없이 3천만 원 가입 가능합니다. 3천만 원 가입 가능하니까 꼭 제안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실손 이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문제되는 거, 실손은 실손인데 뇌심은 산정특례가 30일밖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거, 뇌심은 특히나 이 머리는요 30일 지났다고 끝나는 게 아닌데, 다 났다 이러면 정말 좋지만 아직까지도 후유증에 고생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분들 생각하시면 장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재발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남보들을 비갱신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전 국민의 첫사랑 같았던 실손 의료비가, 국민의 첫사랑 실손 의료비가 바꾼답니다. 얘가 이제 딴 마음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있어도 실손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요 제대로 보장받기가 어렵고요. 더 중요한 거요, 제일 정말 저는 너무 황당한 거는 도대체 그 중증인의 기준이 뭔지 모르겠어요. 중증은 아까 기준이 뭐였어요? 산정특례. 뭐였어요?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가야 됩니다. 중증의 기준이 뭐였어요? 산정특례. 그러면 나는 진짜 살이 녹아들 것 같은 정말 고통이 있는데 내가 산정특례가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병증인 거예요. 그럼 뇌심, 자, 더 놀라운 거, 뇌심 산정특례가 끝나면 어떻게 돼? 30일 지나면 실손도 골 때려지는 겁니다. 이제 진짜 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제도 개혁은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번 2월달 영업 방향, 제가 오늘 새로운 얘기한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아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따분하게 들으시더라고요. 상처받았습니다. 농담입니다. 정말 경청해 주셨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아는 만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바뀐답니다. 실손 가지고는 안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손을 보완할 수 있는, 아니 실손을 대체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이 증권 꼭 무해지를 활용해서 제안해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교육파트 이유창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